안녕하세요. 전 세계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읽어주는 누나입니다. 겨울의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대한민국과 미국의 특별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슨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한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반적인 외교적 관례에서 주요 동맹국 정상들을 취임식에 초청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초청은 단순한 외교적 형식 이상의 정치적,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당장 모셔오라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상당히 흥미롭다. 두 지도자는 정치적 성향과 정책적 방향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수주의 정치인으로 자국 우선주의 어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우며 강경한 외교 전략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의 지도자로 등장하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러한 정치적 유사성은 두 지도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한 배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한 첫 번째 이유는 동맹 강화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 정책 기조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두 나라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중국 견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는 과거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일본,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특히 한국의 군사력 증대와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강력한 안보 정책을 펼치며 한미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해왔다. 이번 초청은 단순한 외교적 예의를 넘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세 번째 이유는 개인적 신뢰와 정치적 메시지다.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 전략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과거 김정은과도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초청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초대가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향후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이번 초청은 미국 내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강력한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행보는 항상 보수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한국 내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한 것은 보수 진영 간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 내에서도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은
북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최종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을 수락할 경우 이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한 것은 단순한 예우 차원의 초청이 아니다. 이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향후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외교적 움직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초청을 수락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면 한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초대를 넘어서는 중요한 정치적 전략과 외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정상 간의 만남은 언제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이지만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의례적인 방문이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간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 방향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 기존의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보다 주체적으로 외교적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핵심 전략이다. 한미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펼쳤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일정 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동맹국들에게 보다 독립적인 국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한편 실리적인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기존의 외교 질서를 재편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 외교와 맞닿아 있으며 따라서 두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만남은 향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상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고 한국이 보다 유리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과 정치적 공감대는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만남은 한국 내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이 깊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보수적인 정치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과 안보, 경제 정책에서도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추진했던 강경한 대북 정책이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국내 보수층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보수층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강한 동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는 윤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도 이번 만남은 의미가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현재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교 정책과도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균형 잡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만남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전략적인 외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정치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보다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 내 정치적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윤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향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재집권할 경우 윤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은 한국에게 큰 외교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고려할 때 그는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특정 지도자와의 관계를 토대로 정책을 조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번 만남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면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 정세 속에서 보다 전략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중요한 행보 중 하나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만남은 그러한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의 취임식 초청은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이며 이는 외교적 상징성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트럼프 취임식 초청을 받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논의하고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외교적 과제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한미 관계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외교적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정책 조율과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기존의 외교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 안보,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는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유지되어 왔다. 한국 전쟁 이후 두 나라는 군사 동맹을 맺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트럼프 취임식 초청은 이러한 동맹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며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만큼
취임식 초청을 계기로 새로운 안보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도 한국에게 중요한 이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한국과의 FTA 자유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취임식 초청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 방향을 조율하고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외교적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외교적으로 취임식 참석은 단순한 의례적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외교 관계 설정의 장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 안보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협력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은 한미 관계의 지속성과 향후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 당국은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외교 기조를 취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국이 선제적으로 외교적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외교 정책과 다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취임식 초청을 통해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기회를 얻게 된다.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외교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맹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기존의 미국 행정부들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으나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방위비 분담 문제나 군사협력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과의 협력 방향을 조율해야 하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중요한 외교적 고려 사항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은 외교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취임식 초청은 이러한 외교적 균형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트럼프 취임식 초청의 외교적 의미는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선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외교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이며 향후 정책 조율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리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동맹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취임식 초청은 한국에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미 관계의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신호이며 한국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외교적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면서도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정세는 세계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해 대만, 북한,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작용하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는 더욱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력한 안보 정책과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펼쳐왔다. 기존의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지만 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과의 삼각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일 관계도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외교 과제 중 하나이다. 과거사 문제로 인해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 협력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한 대북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보상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도 동아시아 정세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AI 등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결국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은 단순히 국내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전략적 판단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와 트럼프의 재취임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가 국제 정세와 경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한미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었다. 특히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 문제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공동 전략을 논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외교 노선을 지속해왔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국회 내 일부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며 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은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조치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무효화되었고 윤 대통령도 몇 시간 후 이를 철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고 결국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재취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불법 이민 차단, 에너지 산업 부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일부 철회하고 자국의 경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다시 추진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한미 동맹 강화 정책이 유지될지 혹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서 외교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는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무역협정에서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0대 이상 세대는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안전한 자산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환율 변동, 금리 인상, 국제 무역 변화 등이 생활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인해 국내 산업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인해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적인 재테크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국가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김정은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했던 인물이며 다시 한번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50대 이상 세대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시각에서 국제 정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뉴스 소비를 넘어 경제와 외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경제 변화가 개인의 자산과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 및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50대 이상 세대는 보다 신중한 경제 관리와 정치적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투자와 미래 대비가 필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지지율 상승과 정치적 위기 극복, 탄핵 시도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법적 분쟁과 사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트럼프의 행보는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대중의 관심을 끌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활용했다. 그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하며 대중의 분노와 불만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유지했다. 특히 트럼프는 경제적 불평등, 이민정책, 국제관계 등 다양한 문제를 활용해 자신의 지지층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의 지지율은 종종 언론과 민주당의 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자신을 기득권에 맞서는 아웃사이더로 포지셔닝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한 것이다.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과 정치적 위기, 극복 능력은 그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미디어 활용 전략에서 기인한다. 그는 전통적인 언론을 배척하고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직접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를 통해 주류 언론의 비판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메시지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트럼프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적극 활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반박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전략은 지지층에게 강력한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으며 그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두 차례의 탄핵 시도를 겪었다. 첫 번째 탄핵 시도는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정치적 라이벌인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부결되며 트럼프는 직을 유지했다. 두 번째 탄핵 시도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진행되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탄핵도 결국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트럼프는 탄핵 시도에 맞서 강력한 대응 전략을 펼쳤다. 그는 자신을 희생자로 포지셔닝하며 탄핵 시도가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며 상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지지층이 당의 핵심 기반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과정에서 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을 활용하여 두 차례의 탄핵 시도를 모두 무력화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는 법적 분쟁과도 깊이 얽혀 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법적 논란에 휘말렸으며 퇴임 이후에도 법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조세 문제, 선거 개입, 기업 운영 관련 의혹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뉴욕 검찰과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의 기업 운영 방식과 재정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2024년 대선 출마 여부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법적 분쟁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미국 사법부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활용했다. 그는 법적 공격이 자신을 견제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적 에너지원으로 삼았다. 이러한 전략은 그의 지지층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했으며 민주당과 주류 언론에 대한 반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의 법적 문제는 그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된다. 만약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그의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법적 분쟁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그의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법적 문제를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희생자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공화당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는 인사들도 있지만 트럼프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공화당 후보로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치적 현실 속에서 트럼프는 법적 문제와 탄핵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인물로 남아있다.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그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으며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여전하다. 탄핵 시도를 2차례나 무력화한 경험, 법적 분쟁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전략 등은 트럼프가 미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정치적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변화해왔다. 과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한국은 현재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기존의 중립적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기술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류 K-컬처의 확산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BTS, 블랙핑크 등 K-POP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 관계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안보 및 경제 협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 연합훈련 확대 및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등의 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AI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된 상태이며, 이는 한국의 외교적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는 한국을 더욱 강력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NATO 정상회의에 참석,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등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경제, 안보,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은 글로벌 경제 및 안보 구조에서 더욱 중요한 국가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외 언론과 국민의 반응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문, 라디오, TV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가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유통 속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언론사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뉴스 소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신문이나 방송국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소비의 주체가 언론사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뉴스 전달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개인이 직접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미디어 환경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외 언론은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전통적인 언론사들은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뉴스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튜브 기반 뉴스 채널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텍스트 기반 뉴스보다 영상 뉴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은 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짧고 직관적인 뉴스 포맷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짜 뉴스의 확산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가 빠르게 퍼지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가짜 뉴스가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언론들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 뉴스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의 뉴스 소비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통해 정보를 접했지만, 현재는 포털 사이트,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젊은 세대는 뉴스를 직접 검색하기보다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정보의 편향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필터 버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특정 관점에 갇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론과 국민 간의 상호작용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언론사가 일방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국민들이 직접 뉴스 제작에 참여하고 언론사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댓글, 공유, 라이브 스트리밍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언론과 국민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은 언론사의 보도를 직접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내 언론과 국민의 반응을 살펴보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언론이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기사들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은 언론의 선정주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언론사의 뉴스보다 개인이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1인 미디어가 기존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해외 언론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언론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확산은 글로벌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검열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 뉴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들은 뉴스 소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빠르고 자극적인 뉴스에 휩쓸리기보다는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선별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며 뉴스의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국민들이 정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올바른 정보 선별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언론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들은 정보의 수용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도 미디어 환경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단순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과 외교적 행보에서도 두드러진다.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가진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요소들을 분석하며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언론과 국민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관심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며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과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국제 언론은 대한민국을 경제적 강국이자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로 바라본다.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국제적인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빠른 산업화와 수출 중심 경제로 전환하며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 경제 강국들은 한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으며 삼성, 현대, LG 등의 글로벌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 독재 정권을 거쳐 민주화에 성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으며
다른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제 언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권 교체 과정에서도 평화적이고 투명한 선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동맹국이자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 문제는 국제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외교적 활동은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K-POP,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제 언론에서는 한국이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BTS,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사례로 거론된다. 또한 한국의 IT 산업과 게임 산업 역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디지털 시대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 언론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도 지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남북 관계와 중국과의 외교적 균형이다. 북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며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속에서 한국이 독립적인 외교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 경제 불균형, 부동산 문제 등의 국내적 이슈들도 외신에서 다루어지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내 언론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경제적 성장과 외교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이 지칠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성장과 한류의 확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강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외교적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리하자면 국제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성공, 외교적 역할, 문화적 확산 등을 통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국제 언론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 언론과 국민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지속적인 발전과 도전 속에서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의 2기 행정부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 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지도자는 전통적인 정치권 출신이 아니며 강한 개성과 틀을 벗어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비전통적 리더십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1월 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자는 데 공감했고,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며 재임 중에도 이러한 접근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두 지도자 간의 대북 정책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고관세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접근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의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무역 압박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부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협력할 여지가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과 이재명 대표의 정책적 유사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의 협력은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양국 지도자의 비전 통적 리더십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한편, 대북 정책과 무역 이슈 등에서의 이견은 협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은 이러한 잠재적 갈등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효과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협력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미한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비공개 회담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의 3국 동맹에 대해 논의하며 긴밀한 협력을 독려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의 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지도자 간의 개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 무역 이슈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협력의 방향과 깊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한국 내부의 정치적 안정과 일관된 외교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미한 동맹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온 나라이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과정,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서 명시하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선언은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 원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소수의 권리도 보호받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 시기를 거치면서도 국민의 저항과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등 여러 민주화 운동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법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국가 권력도 법에 의해 통제받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는 권력을 가진 자든 일반 국민이든 법 앞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정한 법 집행과 사법부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며 발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력의 개입,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 법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유지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대한민국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공산화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발전을 지속했다. 특히 냉전 시기 미국은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의 최전선 국가로 지원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적 지원, 교육,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민주주의 모델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은 입헌주의와 견제와 균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 민주주의 모델을 발전시켜왔다. 직접적인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이루었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치주의 측면에서도 미국과 대한민국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법의 지배 강조하는 나라로 강력한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법 적용이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특히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통해 법치주의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실현은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이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부 운영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치주의는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유지하되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며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이 얼마나 깨어있는가에 달려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만의 민주주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과정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자유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